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 축소가 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취약업종 고용 축소 사실로 최저임금 효과 종합평가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실태조사,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의뢰를 통해서 했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네요. 여기 보시죠. 서비스업에서 고용 축소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 감소는 순작용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최저임금 인상 속소 늦추려면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러네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 고용이 감소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그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든 부분도 확인됐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최저임금 올라 고용임금 타격이다.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여기 보시면 일단 도소매, 숙박업종 이런 곳입니다.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이 직접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군요. 자, 정호갑 의원께서는 해법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조사 결과는 다 아는 내용이 수치로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예. 같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이게 너무 예. 급격했다라는 그 부분에 따른 여러 이제 부작용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드러난 상황인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TV 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예. 속도 조절론을 한번 좀 공감만 하고, 그러니까 야당도 처음에 지역별, 업종별 여러 차등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같은 점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좀 조절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떤 수치를 제시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여러 산업의 여건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예. 그랬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 같은 점들이 상당히 좀 생생한 현실 속에 나오는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는 예.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 앞서 택시 운전사 얘기했습니다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예. 구조의 문제입니다만, 근데 그 같은 엄청난 자영업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 같은 속에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의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것,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하나의 측면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민 기자께서는 해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골자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결과로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틀로는 보면은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평가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게 이번 예. 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그나마 이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게 IMF 보고서에 나오는 연동제가 가장 연동제. 예,
효율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를테면 이 최저임금 인상을 예. 노동 생산들 증가와 연동시키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먼저 주력을 하면서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상황에 연동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높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 그런 것도 좀 뭔가 고려해봐야 된다. 벤치마크를 두고 그거와 따라가게. 예, 벤치마크를 하나 만들고 그런 어떤 수치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물론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예. 것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양쪽에서 협공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벤치마크 지수를 예. 만들어 기준을 거기에 뭔가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뭐 임기 내 만원 그거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뭐 속도 이제 조절해야 된다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내년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지자체에다 좀 맡기면 어떠냐 지금 수준에서는 그 얘기는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 그 장관 예.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고 그때 박영선 장관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별로도 이 영향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다가 이걸 한번 맡겨보는 건 그렇죠. 어떤가. 지자체별로 사실 경제력이 좀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예. 의견을 내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본질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저는 잘 파악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 해결해 보자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예. 정책 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 그 불평등의 문제만 있는 거냐라는 걸 저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요, 시장이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완전 경쟁은 없어요. 없다면 완전 경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재벌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가지고 경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예. 이런 시장 구조 가지고는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고민의 지점입니다. 지금 정부도 고민을 한다는 게 나타났죠. 어제 그런 발표를 보면서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스모 경기장 방석 대신 의자를 놓는다. 트럼프의 극진한 오모테나시. 일본어입니다. 뭐 진심을 담은 엄청난 접대를 한다는 뜻인데요. G20 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뭐 이 스모 경기장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골프의 전설 아웃기와 라운드까지 추진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도쿄 스카이트리엔 성조기로 조명을 한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약간 좀 뒷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렇습니다. 트럼프 스모 관람은 민폐다. 일본 스모 팬들 뿔났다. 인기 최고 여름 대회 마지막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관람석에 오고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못 앉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우승컵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나옵니다. 강대구 권력자의 눈요기를 위해 수많은 스모팬의 관전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위해서 주변 좌석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석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자리라서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인데 그날 가장 중요한 날 경기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밀크쉐이크입니다. 옷에 새하얀 액체가 범벅이 된 남성 보이시죠? 어디서 페인트라도 떨어진 걸까요? 이 남성은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로 한 시민에게 밀크쉐이크 세례를 당한 겁니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요즘 영국에선 극우 정치인들에 대한 밀크쉐이크 투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 밀크쉐이크를 팔지 말아달란 요청까지 했다고 하네요.
달걀질에는 이제 옛말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미공개 사진입니다. 정갈한 머리에 앳된 미소. 이 앳된 소녀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제 이화여대가 창립 133주년을 기념해 사진 2장을 공개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13살 즈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어릴 때의 모습이라네요. 이 작은 소녀가 그렇게 큰일을 했다니 믿기질 않는데요. 원본은 모레까지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추돌 사고입니다. 앞이 크게 부서진 파란색 자동차가 보이는데요. 어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광화문도로에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데요. 조 전 전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바람잘날 없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명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